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기출문제집 266페이지입니다. 네, 266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네, 앞에 집중하시죠. 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잖아요.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죠. 도시의 공간 구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도시 공간, 주거 공간, 업무 공간, 산업 공간, 또 이렇게 교육 시설 공간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와 군 단위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정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는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이나 주택계획이나 교통계획이나 환경계획이나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토지용 계획 등이. 그래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가장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군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즉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그렇죠. 인구 10만 명 이하.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읽고 지나가시면 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이거나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생각나죠? 보고 생각나면 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수립하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잖아. 제가 볼게요. 도시군 계획이잖아.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도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 거잖아.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죠?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이잖아. 그럼 도시도 누가 수립하죠? 시장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 큰 도시부터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지역은 시장이, 군지역은 군수가 수립한다. 외울 게 없잖아. 이런 논리라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원칙적으로 누가 위반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잖아.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이 위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도 원칙적으로 누가 위반하죠?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당 또는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 원칙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그때 여기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규정,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게 특징이잖아. 누가 수립한 것? 그렇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도지사 승인이죠. 도지사 승인을 받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합니까? 도지사 승인입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X. 그런데 예외가 없다 이 말이야. 오직 이 시장 군수도만 수립권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칙이 없었지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그렇죠.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게 특징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 정도 해놓고 핵심은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로 접근을 할까요? 네, 문제 한번 보죠. 자, 문제집 266페이지입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도권 정비구역부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 20만이 틀렸구나.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 1번이 좀 너무 쉬운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나오죠. 언제? 32에 나왔잖아.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교재 편집이 10몇 개 돼 있잖아.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제가 며칠 꺼내는 거 한 3, 4개 될 거야.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런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자,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낯설지 않게 외우지는 말고 다시 한 번 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기본서에 기본서에 꼭 확인하셔서 똑같은 영역에서 비슷한 지문이 나왔을 때 낯설지 아니할 정도로 준비해두면 완벽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연히 그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확하잖아요. 왜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이니까 하위 계획은 당연히 상위 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립해야 되는 거죠. 다음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맞죠? 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칙이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경정기위원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게 됩니다. 네. 여러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고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절차가 똑같거든. 그래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전에 관경행정위원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수립과 변경 절차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네, 1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체로 쉬운 문제였죠? 다음 31회 기출문제예요.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인접 시군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당연히 미리 관계된 시장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했다면은 그렇죠. 그 기초조사에 토지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잖아요. 제일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세 가지가 어떻게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되죠. 두 번째 뭐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죠. 의견 청취.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서울은 서울시의회, 인천은 인천광역시의회 그렇게 되죠. 네.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라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잖아. 무엇을 포함시키죠? 토지 적성평가하고 토지 적성평가 또 하나가 뭐죠? 그렇죠. 재해 취약성 분석이죠.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의 완성을 포함을 시켜야 돼. 이게 원칙이야. 단 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를 했거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에는 기초조사에 이 두 가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한번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했다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정확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시당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시당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하는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 시당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수립하고 변경은 항상 같은 절차입니다. 수립 절차, 변경 절차는 같다고. 그래서 시당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할 도지사와 협의가 아니고 그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승인 규정 없음이 특징이고 시당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4번 시당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협의가 아니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죠. 5번 시당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비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조문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입는 항상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했다면 토지적성평가나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나왔잖아. 몇 년? 5년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조금씩 바꿔서 이제 새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조문들을, 그 지문들을 읽고 OX로 판단하는 연습은 본 시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그렇죠.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 5년. 정답은 4번이 정답으로 이렇게 되죠. 네, 대체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기출문제였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점에서 또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잠깐만요. 자, 우리는 광역 도시 계획을 공부했고요. 근데 광역 계획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뭐죠? 광역 계획권이었고요. 그때 광역 계획권의 지정권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역 도시 계획 수립권자 중요합니다라고 키워드를 잡아두고 왔고요.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와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 즉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는 우리가 늘 외웠잖아요. 이거 외우는데 정답 못 찾으면 안 되죠. 자주 나와요. 봐요. 1번 용도지역,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뭐하죠?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요. 그때 대답하십시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거 집중하시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는 용도구역은 자, 저를 보시고 하죠. 말씀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조업보호구역과 하나가 뭐죠? 입지규제 제소구역이죠. 거기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안 들어가잖아.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하고 자주 실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했죠? 도시 개발 사업을 결정했고 정비 사업을 결정했고 그리고 무엇을 결정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했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기출문제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가,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2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공부한 거죠.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 맞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단조업보호구역, 입지규제 시설구역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맞고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해야 될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 기역은 맞고 D급번.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해서 무엇이 하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잖아. 그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될 대상은 기업, 용도구역, 그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래서 기업, 디귿, 리얼 5번이 정답.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볼까요? 네. 2번이죠. 자, 국토계획법상 주민. 여러분, 주민은 행정, 비행정청이잖아.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이 없고,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죠, 제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주민 제한 대상, 우리가 암기를 했잖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다 적을 필요가 없죠. 뭐 해설 보셔도 되고 요약집 있고 또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고 그죠? 같이 읽어봐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또 하나가 뭐죠?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네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이 주민 제한 대상 대표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때는 대상 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제한할 때는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대상 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요하고 나머지는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제한이 가능했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그렇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 맞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도 주민 제한 대상이 맞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원화 사항도 맞죠? 산업유통 개발 징조 지정과 변경도 맞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맞죠? 잠깐만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정리해 봅시다.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위반권자.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기본서에 다 체크되어 딱 나와 있잖아. 그죠? 적지 말고 같이 암기하는 기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적으면서 글자를 못 알아보겠다. 지금쯤은 아무렇게 적어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준이라면은. 그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즉, 도시와 군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할 때는 하나의 도시 단위로, 하나의 군 단위로 정책이 위반되기 때문에 도시는 해당 시장이, 관할 시장이, 군은 관할 군수가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위반하죠? 아니어도 되잖아.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보시고요. 예외가 있어.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은 서울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인접시군 관할구역. 잘 들어야 됩니다.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관계되는 시장과 협의합니다. 즉 여기서는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관계되는 시장이잖아. 관계된 시장과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공동 위반하거나 협의하여 둘 중 하나를 위반자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할 수도 있는 거야.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위반할 자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예외 1번이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어. 언제? 두 가지 기억하면 되죠. 금방 나왔던 거. 국가계획이라고. 여러분, 국가계획은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잖아. 중앙행정기관장이. 그래서 국가계획관리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하잖아. 또 하나가 뭐죠? 둘 이상 시도. 여기서 핵심은 시도야.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즉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도지사. 관할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어. 도지사가. 언제? 둘 이상. 잘 보세요. 시도가 아니고 시군이야. 시군. 경기도 파주시하고 연천군 관할구역이죠.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 도지사가 위반하는 거야. 그리고 둘 이상 시도가 아니고 시군.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반한다 이 말이야. 이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최소한. 이거 연습하시라고. 아셨죠?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금방 했잖아. 앞에 문제에서 맞죠? 나왔던 게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위치하죠? 상업지역에 위치하죠.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는 도심이잖아. 도심, 상업지역이니까.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 도심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렇죠.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니까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정확한데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되는 고시를 한 날, 다음 날이 아니고 지행되는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인접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되는 시장구조가 뭐죠?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을 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자를 정할 수 있죠? 정확하잖아. 아까 여기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관계된 시장소,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협의하여 위반할자를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죠. 이 정도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알겠죠? 네, 간단하잖아.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위반되기 때문에 도시는 관할 시장이, 군은 군수가 위반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위반은 관계되는 시장소 협의해서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할자를 협의해서 정할 수도 있다. 국가 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하거나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두 개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네. 자, 3번이었고요. 정답 몇 번이었죠?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핵심 정리 좀 해봅시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일 먼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 위반을 위한 절차.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는 의무사항,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기억나시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무엇이 포함되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되죠. 여러분 기본서에 전부 체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죠. 기초조사 없이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죠.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합니다.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요청. 기밀 플러스 요청.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었어. 기억나시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해당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제가 딱 체크해 줍니다. 기본서 한번 딱 펼쳐보십시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드릴 사항이야. 그 다음에 도로 중 주간선도로, 학교 중 대학, 공공청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리면서 이게 자신 없으면 기본상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시고 체크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 복귀하시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위반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맞잖아요. 정답인데? 위반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군 관리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 보시라고? 기본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본서에 찾아서 제가 밑줄 그어드리고 체크해드린 거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구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제공해서 증명한다.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를 합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후속조치로서 그렇죠? 아까 나왔는데 자주 나오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이 아니고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는 자는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받습니다. 제안된 것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그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켜야 한다. 틀렸죠? 부담시킬 수 있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는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의 실효일자, 실효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통지. 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통지 규정은 없죠? 네. 서면 통지 규정은 없고, 실효되면은 관보의 실효일지와 실효일자하고 실효사유 등을 고시하면 됩니다. 고시하지 이해관계 통지 규정은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네, 1번이 정답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기출문제 많죠. 네, 출제빈도 상당히 높은 영역,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시가보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다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시가보조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시가보조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할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 등을 받아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업에 착수한 자죠.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로부터 몇 월? 그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3월 내에 네,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대금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당시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할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 자는 그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대금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돼 있어.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예를 들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됐어. 자,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잖아.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 법적 효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과,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될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과 및 후속 조치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나중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지 그 제목이 떠오를 정도가 돼야 시험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4개라도 하나라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죠?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 복습하시면 되죠. 총정리 이론 강의 기본서 딱 펼쳐놓고 복습하시면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공부 많이 같이 공부한 흔적이 있을 거야. 찾아서 복습하시면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첫 번째,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효력 발생 시기. 책에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효력 발생 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후속 조치로서 지형 도면 고시를 한 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요. 이것도 계속 지금 기출문제 나오고 있잖아.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당시 인가 허가 승인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이때 이거 하잖아. 단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정하여 고시할 당시에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착수한 공사를 계속하려면 그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3월 내에 착수한 사업가 공사 내용을 신고하면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하는 거죠?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근데 지형 도면 누가 작성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가 정책을 입안했을 거 아니야.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제일 먼저 정책으로 입안한 자는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그 후속 조치로 지행도면을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지행도면 작성자는 곧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하고 동일하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잖아.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입안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니까 이들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정책으로 결정고시 되면 이 입안권자가 지행도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잖아. 2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행도면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행도면도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기본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확인하면 이거 다 체크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국공유지죠. 국유지하고 공유지에다가 국공유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되는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하여 처분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네 번째가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죠. 국공유지 처분 제한. 만약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국공유지가 처분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필기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거 찾아보면은 기본서 딱 펼치면은 정리가 전부 다 돼 있고 밑줄 끄고 다 돼 있다고. 기본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5번에 2번 됐죠? 지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비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다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죠? 그 결정 고시로도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대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아까 나왔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비행 위반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이 위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비행은 오직 국토교통장관만 결정이 가능하잖아요. 정확한데? 공원, 녹지, 유흥 등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리고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기반시설이고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다음 5번. 도시적 축소입니다. 축소. 도시적 축소 확대가 아니고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을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죠. 중도적인 청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